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사이의 야권 단일화 일단 무산됐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양측 단일화 협상단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협상단의 성일정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정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이렇게 또 전화로 들으니까 또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협상은 결렬됐는데 일단 결렬된 거죠? 아닙니다. 결렬이라고 말씀은 예. 아니고요. 계속 협상은 진행해 가는데 예. 협상 기간이 가능하면 오늘까지 해서 단일화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이제 안 되면 저희가 28일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렬이라고 말씀하시긴 좀 그렇고요. 계속 예. 추진을 하지만 좀 예.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약간 이제 중단됐다.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예. 길이 좀 늦춰진 거죠. 늦춰졌다. 연기됐다. 예. 하지만 예. 반드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김무성, 이재호 전 의원, 그다음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을 열고 양측이 언론 합의하고 여론조사 해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를 그르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론조사 단일화를 빨리 하라고 예. 이런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인 후보들 간의 협상이 아니라 당과 당이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밀고 당기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 상태에서 당의 대표한테 좀 과한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유선 전화 부분 때문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양측이 협의할 수가 없는 겁니까? 계속 유선 전화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거는 꼭 들어가야지요. 그 유선 전화를 썼던 적도 있고 안 썼던 적도 있습니다. 예. 선례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19년, 17년, 12년 이런 당 대표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에 8대2 정도로 섞었었던 선례들도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상황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뭐 이런 것들하고는 후보자를 뽑을 때하고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예. 우리가 이걸 하나 관심 있게 좀 볼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앙선관위에서 예. 조사학회, 통계학회죠. 그 통계학회 교수님들 모여 계신 그곳에 이 무선전화로만 하는 것이 정확하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느냐 해가지고 이에 대한 용역을 정부 자금으로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예. 그때에 무선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또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다. 예. 유선 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또 유선 전화를 사용하는 분들이 한 300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예. 유선 전화를 꼭 포함해라. 이렇게 해서 그 용역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려놨지요. 그래서 이 원칙 있는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유무선을 혼합하는 것이 민심을 가장 잘 반영을 하고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통계학이기 때문에 통계학에 갖고 있는 정확한 수치를 반영하는 데 비교적 정확성을 더 보강화를 하는 것이 예. 유선 전화를 플러스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측 주장은 국민의힘이 자체 경선에서는 무선전화 100%로 해놓고 왜 우리랑 할 때는 유선을 넣어야 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장 들었고요. 예.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국민의당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러나 당시에 우리 4명의 후보들이 할 때는
그 내부에서 하는 일이고 그 후보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시하지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당의 협상이고 예. 어쨌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지금 야권의 후보를 뽑으면서 정밀도를 높여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의 명분이나 조사의 용역, 정부가 준 조사의 용역 같은 걸 봐보면 원칙 있는 단일화를 위해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원칙 있는 단일화인데 이 부분에선 전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전문가들의 조사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이태규 총장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가상 대결에서는 가상 대결 한다고 한다면 유선을 받아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가상 대결이 아닌 거에는 유선을 못 받아주겠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일관되게 어디든 일정한 부분이 통계학적으로 정밀성을 가지려면 예.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가상 대기를 한다면 유선 전화 조사도 받아줄 수 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이따가 이태규 총장께 확인을 해보고요. 예, 제 이후에 나오시니까 한번 물어보시지요. 예. 일단은 안 후보가 이렇게 되면 기호 2번으로 출마는 못하게 되는 거네요. 오늘 등록은 다 해야 되니까 두 분 다. 네,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28일까지 하게 되면 한 분이 이제 단일하게 되면 사퇴라고 하는 옆에 정확하게 표시하게 돼 있죠. 그러면 2번이든 4번이든 뭐 한 분만 나오는 걸로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단일화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된다. 근데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29일에 이제 투표 용지 인쇄일인데 그 전까지 28일까지는 끝내야죠. 28일까지. 예. 아니 근데 이제 성 의원님이 이전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성 의원님이 사실은 최경련 최강시사 나오셔가지고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16일까지 말씀하셨다가 17일, 18일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단일화가 어렵고요. 옛날로 따지면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거로 민주적으로 바뀐 것인데 그만큼 지난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실무 협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두 후보가 만나서 그냥 야 이렇게 그냥 하자라고 어떤 극적인 합의 같은 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전권을 다 맡겼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기본이 되겠지요. 예. 자칫 뭐 여권의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칫 3자 구조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치평론가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은 없도록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보니까 아침에 오세훈 대표께서 모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적합도 또 경쟁력에서 50%면 받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이태규 총장께서 한 11시경에 이걸 못 받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12시 좀 15분경에 안철수 대표가 또 오세훈 후보의 이 안을 또 받겠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서로 오고 갔는데, 물론 이게 그 책임 떠넘기기로도 보여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한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하지만, 두 후보들 간에도 단일화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그러한 반응이었겠지만 어쨌든 다급함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상 황제, 뭐 정치인 이상한 것 아니냐 하면서 이런 어떤 거친 말들이 오가서 감정의 골이 좀 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요. 또 그러한 공세 수비 다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단일화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실무적으로 이태규 의원께서 굉장히 또 진지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나 이런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곽에서
그런 그 기싸움도 있고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 정몽준 노무현 전 대통령 단일화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보면 예.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보면은 다 가슴을 열고 비교적 잘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당 협상단인 이태규 사무총장, 이태규 의원 연결해서 안철수 후보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낙관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처럼 단일화는 꼭 될 것이다. 뭐 단일화에 대한 염원들이 굉장히 강하고, 예. 그래서 서로 간에 믿음이 있다면, 저는 될 일은 반드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지금까지 잘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선호하는 이제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 예. 차이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의견이 좀 좁혀진 부분도 있고, 예. 또 유선 전화를 포함시켜달라는 이제 이런 그런 부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까지 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실무 협상대에 좀 좁혀갈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게 이제 책임 소재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의 의견하고 이제 당의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는 그냥 가려고 하는데 당에서 자꾸 막고 있다. 그것이 저는 뭐 이제 그것이 현재 보면 이제 오세훈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 생각이 조금 다르세요. 예. 그래서 이게 서로 핑퐁 치는 떠넘기기 전략인지,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볼 적에는 오세훈 후보께서 지나치게 당의 어떤 입장에 휘둘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후보한테 전권을 주든지, 아니면 후보는 그냥 당의 모든 걸 맡기든지, 그 양당 간에 뭐를 갖고 협상을 해야 문제가 저는 잘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저께 오세훈 후보께서 이제 저희가 제시한 절충안을 또 수정해서 조금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제가 실무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오세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사 방식에서 신뢰도나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없는 저는 이제 불합리한 부분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전격적으로 받자 이거를 그래서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실무 협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의 의견에 그러니까 승인을 받지 못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저쪽은 국민의힘 쪽은 우리 측이 요구한 유선전화 부분은 언급이 없으면서 마치 이제 통크게 받아들인다는 표현만 한 거는 일종의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게 저희가 어저께 이제 오세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의 절충안을 하나를 수정해서 받으신 건데. 그 절충안이라는 건 무선 100%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무선 100%였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절충안을 제시할 적에 이거는 그러니까 유선을 우리가 받을 테니까 그러면 이건 가상 대결을 하자. 이런 안을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문구로 경쟁력 조사를 하려면 그건 무선 100%로 하자. 대신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요구했던 적합도도 같이 50대 50으로 동등하게 하자. 그건 공평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안을 이제 오세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무선 100%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거기 이제 유선이나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유선이 빠지는 어떤 협상도 방식도 수용이 어렵다는 게 현재 국민의힘 당의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송일정 의원도 유선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성일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의 입장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성일정 의원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무협상단에게 정권을 준 거기 때문에 후보끼리의 어떤 적격적인 합의 이런 것보다는 실무협상단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근데 실무협상단 정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들어간 그런 그 여론조사 방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 저희가 얘기한 절충안을 완전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 다른 안을 갖고 오시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오세훈 후보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유선전화 10%든 가령 5%로 좀 낮추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선전화를 조금이라도 저쪽은 넣어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그거는 전혀 못 받아 드릴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왜 국민의힘 분들이 이제 본인들 경선에서도 쓰지 않던 방식을 예. 왜 갑자기 들고 나오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예. 알기로는 그 경선 때도 아마 그 모 후보가 이거 유선 넣어달라고 아마 그런 요구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그 유선 넣을 필요 없다고 하셨던 분들이 저는 비대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아마 오세훈 후보 측도 아마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어저께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배포한 보도자를 보면 이제 취약계층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예. 뭐 이러면서 이제 유선 전화번호를 넣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취약계층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면 왜 정작 자신들의 경선 때는 그걸 안 썼습니까? 그리고 왜 갑자기 없던 취약계층이 생긴 건 또 아닌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큰 당의 어떤 명분이나 뭐 논리치고는 저는 굉장히 이건 조금 좀스럽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지난 1월부터 복귀를 해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3자 대결로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1월 11일인가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토론도 못하는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뭐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의도된 발언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것이 의도된 발언이신지 아니면 예. 순간순간의 어떤 그 감정이 예. 감정적 발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저는 이제 말씀은 이게 조심해야 된다. 이게 상대방에게 모욕적으로 느끼거나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예. 이 눈살 찌푸리는 발언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뭐 그런 발언을 하면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결국 이게 다 제 살 깎아오면 결국 이게 누워서 침 뱉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는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희 당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게 옵니다. 왜 하냐? 왜 예. 만나 안철수 대표는 당하고만 있냐? 예. 예, 뭐 정말 그렇게 계속 당하면 예. 지지 처리하겠다. 뭐 이런 분들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대표님도 사실 괴롭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한마디 하신 거거든요. 예. 혹시 이게 최종 결렬돼서 3자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일화가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3자 구도는 최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 될 일을 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야권 전체 또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근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만납니다.